지난 주말 미국 증시 급등을 반영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출발했던 우리 증시 결국 또 꺾여버렸습니다. 근데 지난주 떨줍 오늘 올팔한 분들은 승자가 됐습니다. 오늘 개장 초에 갭상승하는 거 보고 이제 진짜 찐 반등인가 보다 하고 그때 따라갔던 분들 그대로 물려버렸습니다. HMM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그 다음에 하이브도 BTS가 빌보드 뮤직 어워드 3관왕 상 탔다고 하고 이렇게 막 호재가 들어올렸던 종목들도 전부 결국 가서는 내리꽂아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지표 때문에. 어제 내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이미 얘기했잖아. 이번 중국 경제지표는 제로 코로나 봉쇄 이후 그러니까 그 영향권이 들어간 그 시기가 포함되어 있는 첫 지표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말에 나온 상하이 봉쇄 해제도 이거 호재로 인식하지 말고 선반영으로 그러니까 반대로 대응해야 된다고 어제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중국 지표가 뭐 얼마나 안 좋게 나왔는지 일단 결과를 보면은 중국 4월 당시 소매 판매가 11.1%가 감소했어요. 예상도 한 5% 감소할 걸로 봤는데 그거보다 2배 넘게 악화된 결과 나왔고 이거는 지난 코로나 초기였었던 2020년 3월 이후 최악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은 소비보다 생산이 중요하니까 산업 생산 이거는 마이너스 2.9%. 이거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예상치는 오히려 약간 플러스 0.4% 정도 증가로 내다봤는데 앞자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뒤집혀 버렸고 게다가 3% 가까운 감소. 중국은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산업 생산이 GDP랑 연관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일단 이번 결과만 놓고 봐서는 올해 중국 GDP 목표치 5.5%에서 크게 이탈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생산은 마이너스 41.1%. 거의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당장 도요타 중국 공장이랑 테슬라 공장 다 멈췄다고 이전부터 다 미리 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공식 지표로 이번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31개 대도시 실업률이 6.7%까지 급등해가지고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8년 이후 최고치까지 실업률이 뛰어 올랐습니다. 진짜 그동안은 중국 봉쇄 보면서 그냥 막연하게 쟤네들 갑자기 또 왜 저러냐. 다 리오프닝인데 왜 쟤네만 다시 락다운이냐. 저 사람들 얼마나 답답할까. 이것도 언제 풀릴 거냐. 이렇게 그냥 장님 코끼리 만지는 정도로만 어렴풋이 짐작하다가 막상 그 봉쇄에 따른 악영향을 수치로 그리고 지표로 확인하고 나니까 와 진짜 세계의 공장 중국이 이 정도면은 그동안 그 글로벌 다른 나라들은 그나마 크게 충격 안 받고 정말 선방했던 거다 이런 판단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표들 이제 쏟아지자마자 미국 선물 지수도 가파르게 하락을 했고 장님 코끼리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일본은 되게 막 특이한 취향이랑 마니아들의 그런 천국이잖아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그 굳은 살, 예, 그거 만지는 감촉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대 일본에.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정모하면은 지역 단위, 전국 단위 막 모이는데 그 사람들 모이면 서로 이제 팔꿈치 같은데 서로 만져보고 남의 거 만져보고 이러면서 좋아한다는 거야. 근데 그 동호회에서 해외 정모를 어디로 갔냐면 태국 가서 코끼리. 그래서 전부 다 같이 둘러싸가지고 코끼리 한 번씩 만져보고 왔다고. 하여튼 지난 주말에 급등했던 뉴욕 증시의 그런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는 솔직히 뭐 애초부터 기대도 좀 낮았었지만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희한한 현상 그러니까 코카콜라, 맥도날드 같은 그런 가치주의 퍼가 성장주 애플하고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애플 퍼가 27배인데 맥도날드랑 이거 비슷해요. 미 증시 역사상 이런 일은 진짜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만큼 이제 성장주 버블이 지금 많이 꺼진 상태라고 이제 바로 어제 얘기했는데 물론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의 할인율이 엄청나게 뭐 적용된다는 거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생필품이랑 빅테크가 퍼가 같아진다는 거는 정말 둘 중 하나가 페이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서 빅테크 저가 매수 어느 정도 인정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워런 버핏도 지난 급락장에 애플을 왜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소 잘 안 하던 물타기를 했는지 역시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한 건데 그럼 과연 우리 K 증시에서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견지로다가 이런 성장주 저가 매수 전략이 통할 것이냐. 일단 2차전지 관련주만 봐도 LG에너지솔루션 퍼가 120배입니다. 동종업계 삼성 SDI 25배.
이거는 이제 애플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현재.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은 9배. 이거는 뭐 SK 묻었으니까 그 IET랑 뭐 이런 거 회사 쪼개져 나가가지고 좀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 이제 배터리 글로벌 탑티어 CATL, 닝더스다이 여기가 퍼가 54배입니다. 지금 테슬라도 104배인데, 근데 테슬라는 대장주라서 퍼가 좀 높다고 쳐도 뭐 쏠림 현상으로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 업계에서 뭐 테슬라의 위상도 아니잖아요. 과연 6개월 의무 확약 그거 풀리고 그 이후에도 과연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지탱이 될 건지, 여기서 만약에 반토막 나가지고 20만 원 돼도 퍼는 60배, CATL보다도 높은데, 뭐 주주분들은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 증시 이렇게 수급 망가지고 개인들만 지금 주식이 거의 목구멍 끝까지 찼는데도 그냥 이대로 그냥 당할 수만은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꾸역꾸역 계속 주식 더 채우고 있는 이런 상황. 옆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은 자기네 물량 우리한테 갖다 떠밀면서 원샷 이러고 있는 이 상황. 이거 사실 다 LG 에너지 솔루션 그 상장 때문입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도 연준 인사들의 연설 그리고 미국 소비 지표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GDP에서 핵심이 산업 생산이라고 아까 했는데, 미국 GDP에서는 이 소비가 거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미국 경제 성장의 이제 핵심 축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다음에 오늘 우리 환율을 보면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했는데 그러다가 막판에 반락하면서 조금 하향 안정화로 끝났는데, 장중에 보니까 달러 인덱스 0.1% 오를 때 원달러 환율은 0.5% 5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더 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외환 당국에서는 어떻게든 1,300원 찍히는 일은 안 보려고 지금 열심히 관리 들어간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첫 공식 발언이었는데, 여기서 우리도 미국 연준처럼 빅스텝, 그러니까 한 방에 0.5%포인트 금리 인상 배제할 단계가 아니라고, 그동안 조금 감춰왔던 매파적 캐릭터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게 이제 구두로 환율 방어 발언이었던 거죠. 사실 환율 예측은 뭐 종합 예술이라고 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변수가 많이 엉켜 있는 곳이 이 외환 시장인데, 일단 원달러 환율은 지금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방이 더 위험해 보이는 건 맞고, 최근에 한국의 디폴트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금리가 또 고점을 새로 고침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뭐 추경이다 뭐다 돈 쓸 일 많아가지고 국채 계속 찍어내고 발행하고 있잖아요. 물론 오늘 이제 나왔던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이랑은 상관없고요. 초과 세수로 하는 거니까 일단 그 점은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아무튼 외국인들이 올해 2022년 들어가지고 지난주까지 한국 주식 14조 8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고 자료가 나왔는데, 그럼 월 평균으로 3조 4천억씩 파는 건데, 이렇게 월간 매도 규모로는 작년 2조 2천억, 그리고 코로나 첫 해 2020년 2조 1천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순매도를 강도로 수치 계산했을 때 외국인 순매도 강도가 0.5%였는데, 이게 지금 터키, 그 지금 막 경제 나락가 버리고 하이퍼 인플레이션 직전인 터키 마이너스 0.6하고 어떻게 우리가 비슷한 수준이냐고. 우리 마이너스 0.5인데, 아니 국채 신용등급만 봐도 우리나라 AA 고 터키는 싱글 B 플러스인데 이게 몇 단계 차이인데 외국인들이 도대체 왜 저러는가. 하여튼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 외국인 보유 비중도 결국 27.6%까지 떨어져가지고 2009년 6월 이후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갔습니다. 근데 최근 2년 전부터 현재까지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올해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빅스텝에 뭐 연말 금리 2.5에서 3%까지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증시 외국인이 돌아올 확률은 더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죠. 만약에 한국 증시 다시 찐 반등해가지고 마바라들 그 상상 임신 했던 것처럼 코스피 4천 가고 막 삼성전자 14만 원 가고 그러려면은 무조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미국 증시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면서 상승세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월가에서는 지금이 베어 마켓, 그러니까 이미 약세장, 조정장에 돌입을 했다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고, 통계에 따르면은 미국 증시 1945년 이후 14번의 베어 마켓이 있었는데 기간이 평균 289일. 와, 듣기만 해도 그냥 숨이 막히네.
그리고 이 기간 중에 평균 하락폭이 마이너스 36%였다고 합니다. 289일이면은 이제 올해 1월부터 베어마켓이 시작됐다고 치면은 거의 추석 때까지 약세장. 그 다음에 이제 낙폭은 지금 이제 한 20% 정도 빠졌으니까 앞으로 16%더 빠진다? 요거는 그래도 좀 버틸만 하겠는데, 만약에 이제 통계치에 정확하게 따른다고 할 때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게 1945년도부터 데이터니까 그때 통화량하고 지금 통화량이 비교가 안 되죠. 아마 지난 코로나 초기에 풀린 유동성만 그때 한 100배, 1000배는 될 텐데 과연 하락폭도 비슷할 것인가. 코로나 유동성을 먹고 부흥 떴던 네이버, 카카오 이런 뭐 대형 플랫폼들은 말할 것도 없고, 바이오, 뭐 게임 이런 거는 이미 마이너스 50% 넘는 것도 허다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튤립 버블이라고 했던 메타버스, NFT 이런 거는 거의 마이너스 70%도 막 깔려 있는데. 바이오 얘기 나온 김에 셀트리온 참 애증의 종목이기도 하고, 뭐랄까 K바이오의 어떤 선봉장, 사실상 2년 전 그 동학 개미 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도 급락했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여의도에서는 드디어 셀트리온 3사가 본격 합병 준비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거 이제 합병할 때 주주들 중에서 합병 반대하는 사람들 주식은 사측에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셀트리온 3사 주주들 중에서 한 5%만 합병 반대해도 셀트리온 그 자체적인 자금력으로 이거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물론 어차피 이제 주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매입하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합병한 다음에 주가가 더 떨어지면은 반대매매 터지고, 그걸로 주가가 또 더 떨어지면 서회장 그 오너 일가 경영권 지킬 지분도 떨려나갈 수 있어서, 그럼 합병을 하는 의미가 사라지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합병 비용을 가급적 덜 쓰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가가 지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닌가. 주가 바닥권에서 반대 지분 매입해가지고 합병 작업 완료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그 전에 이제 확보해뒀던 반대 지분 다시 매각하면서 시세 차익까지 먹으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제일 해피한 시나리오죠. 참 진짜 한국 증시 시총 다 합쳐봤자 미국의 애플 개별 종목 하나 시총에도 안 되는데, 뭔 이렇게 음모 시나리오 그리고 각종 사고들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상위 1% 정보 취급자들은 절대 장중에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한 발 앞선 전략으로 매일 아침 금융시장에 나섭니다. 그들과 여러분을 동일한 선상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하는, 그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구성 취지, 정보 민주화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슈퍼 땡스 기능도 생겨가지고요. 떨줍 올팔에 성공했던 분들 저한테 자꾸 계좌번호 물어보지 마시고 슈퍼 땡스로 응원해 주시면 진짜 슈퍼 땡스 하겠습니다. 자, 내일 5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진짜 우리나라야말로 거의 사시사철이 선거철이에요. 지금 또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새 정부에서 처음 치르는 이제 선거다 보니까 좀 갈등이 크기도 합니다. 정치인 테마주도 저는 떨주 몰팔만 실천한다면 크게 리스크 좀 해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내일 정부에서는 외국인 대상 한식 원데이 투어를 개최합니다. 이제 드디어 리오프닝과 함께 한류 음식 이런 것도 이제 다시 바람이 불게 됐습니다. 다음 내일 반려인과 함께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및 안전관리 체계 만든다라는 캠페인을 정부에서 개최하는데, 사실 요즘에 워낙에 곡물값이 오르다 보니까 반려동물 사료값도 올라가지고 이것도 어쨌든 그 업체들한테는 호재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일 화요일 산업부에서는 자율주행 로봇 민간협의체 출범 공개가 있습니다. 이거 뉴스 플로우에 타기 좋죠. 자율주행 로봇, 그걸 민관이 협력할 이제 협의체가 생긴다는 건데요. 증시에 이 테마 그대로 있습니다. 자, 내일 해수부는 K시푸드, 우리가 열광해왔던 수산물 테마 내일 또 나오네요. 블루오션 한국 김의 날 기념식을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에서 개최합니다.
오늘 이미 이제 수산물 관련주들 또 급등했는데 이것도 이제 떨줍 올팔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저처럼 너무 K시푸드 좋아하셔가지고 난 이거 장기 보유로 가겠다는 분들은 떨어지는 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가에 모으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내일 과기부에서는 데이터 사이언스 인재 양성 사업 신규 과제 선정 발표가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하면 이제 클라우드 들어가고 AI 데이터 분석 들어가고, 다음 내일 농식품부에서는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가축 전염병 관리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뉴스플로우 타기 좋죠. 리오프닝과 함께 가축 전염병 관리 체계를 더 강화한다. 이렇게 요거 이제 바이오에서부터 뭐 사료 그리고 친환경 축사까지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내일 화요일 복지부는 건강 친화기업 인증제도 시행으로 정부 기업이 근로자 건강 책임진다. 이거는 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디지털 그리고 정부에서 웰리스 그리고 힐링 여행 바우처 사업. 다음 내일 공정위에서는 밀키트 비교 정보 생산 결과 나옵니다. 밀키트 저는 인플레이션의 진정한 해지 수단이 밀키트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식자재를 대량 구매 그리고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좀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구황 작물에서부터 해외에까지 이제 K푸드 한류를 전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대상이다. 근데 이번에 옥석 가리기 결과를 공정위에서 딱 나눠준다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 요즘 워낙에 1인 가구도 많고 뭐 밀키트가 대세라고 하는데 어디 건 좋고 어디 거는 수준 미달이다. 이거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내일 환경부는 국립생물자원관 시민과학자와 함께 기후변화 감지. 요것도 역시 이제 화제가 되게 좋은데 시민과학자들이 기후변화 감지한다는 거고, 이제는 시민과학자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도 기후위성에 스마트폰으로 접속해가지고 기상도 같은 거 확인할 정도까지, 그러려면 이제 더 많은 통신위성을 쌓아 올려야 되겠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내일 화요일 문체부는 2022년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을 개최합니다. 일단 문화예술 이쪽에서 NFT는 지금 물 쫙 빠지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다시 실제 관람 가고,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정부에서 특히 공을 많이 들여 가상현실, 체험현실 이쪽이 이제 다시 어떤 풍선 효과로 떠오를 수 있다. 내일 경제 일정은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 이거는 이제 내년도 임금 인상 폭에 대한 논의인데 지금 워낙에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당한 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내일 일본에서는 3월 3차 산업지수 나오고 유로존의 1분기 GDP 2차 추정치가 공개됩니다. 영국에서는 3월 실업률, 그리고 호주 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을 공개합니다. 지난 5월 초에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시아의 몇 안 되는 자원 부국 중에 하나가 이제 호주인데 여기서 바라보는 인플레이션 전망이나 진단 같은 거 잘 볼 필요가 있겠고, 실제 호주 달러 같은 게 장중에 우리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금리 인상할 때 한번 출렁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4월 소매 판매, 이거 특 A급 지표, 그리고 산업 생산, 그리고 5월 NAHB 주택시장 지수, 그 다음에 이제 3월 미국 기업 재고까지 공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단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소매 판매. 현재 컨센서스는 월간으로 0.7% 정도 증가해가지고 전달 3월에 0.5% 증가보다는 이번에 증가폭이 조금 더 커졌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 정도만 이제 나와도 아직은 이런 그 높은 인플레이션이 미국 소비에 크게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심할 수 있는데, 근데 대신에 미국은 물보다 휘발유가 더 생필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휘발유 값이 개솔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서 뭔가 이제 착시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죠. 예를 들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대부분 이제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솔린 가격 10% 올라가지고 이거는 뭐 아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여기 지출이 10% 늘어났는데 다른 소비는 7%를 줄였다고 해도 총 사용 금액은 3% 증가로 잡히니까. 그리고 내일 또 연준의 임원들이 이제 또 행사를 뛰고 다니는 날입니다. 먼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 다음에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로레타 레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이렇게 모두 내일 연설이 나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그 0.5%, 0.75%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 4월 피크아웃, 5월 피크아웃 뭐 이런 말잔치가 또 얼마나 그냥 그 성황이 되고 막 뉴스창에 도배가 될지, 그리고 증시가 또 얼마나 여기에 따라서 변동성을 탈지 벌써부터 우려가 되고. 자, 내일 미국에서 흥미로운 이벤트 하나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 UFO라고 하잖아요. 관련 공개 청문회가 열립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산하에 대테러 방첩 소위원회가 이걸 이제 개최하는데, 우주항공 국방 이것도 사실 좀 주기가 있거든요. 지난 그 아폴로 13호였나 그 사고 나고 나서 한참 이제 사이클이 죽어 있다가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본격적으로 발사되면서 다시 이쪽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지구 온난화다, 기후 변화다 어쩌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행성을 찾는 그런,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뭐 그렇다고 아예 그냥 허무맹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전기차도 이미 200년 전에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었었으니까 1880년이었나? 아무튼 그때 우리 조선은 최대 발명품이 치구기하고 물레방아 그리고 제일 유명한 분이 문익점 형님이었는데, 아무튼 내일 화요일 UN 지정한 기념일 하나가 있는데, 바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이제는 바야흐로 다양성의 시대. 이건 진짜 그렇게 보면 BTS가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것 같고요. 유럽에서 미국까지, 그리고 우리도 지금 이런 트렌드는 비슷합니다. 자, 내일 화요일 증시 일정은 하나금융 스펙 22호 공모청약 이틀간에 열리고요.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 수요 예측이 역시 이틀 동안. 청담 글로벌은 교육업체가 아니고요. 글로벌 뷰티 브랜드사들을 대상으로 제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은 KH바텍, 일진머티리얼즈, 그 다음 미국에서는 월마트, 홈디포, 메이시즈, 바이도, 이런 그야말로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또 내일 뉴스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